2025년 8개 종목 선택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올해는 저평가주에 주도주를 더해 더 세심하게 골랐습니다. 2026년 10년 후 부자가 눈여겨보고 있는 7가지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후 부자입니다. 2026년 새해네요. 2026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제 관심 종목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선정 방식은 2025년과 유사합니다. 이미 오른 주식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주식들처럼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저평가 주식을 미리 선점하는 저점 매수 방식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 매수 전략을 가미해서 2가지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제가 작년 2025년 관심 종목 영상에서 그러니까 요 영상이죠. 여기서 8개 종목을 추천했는데 결과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픽한 2026년에 픽한 종목이 시장의 컨센서스와 약간 다르더라도 이런 종목이 있고 이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종목을 골랐는지 종목 선정 기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오른 주식보다는 앞으로 오를 주식들을 선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선정 기준에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픽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픽하지 않으니까 뭐냐면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이미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이미 오른 삼성전자를 고르기보다는 2026년에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주식들 그거 중심으로 종목을 골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제가 원래 저점 매수 방식만 많이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주도주 매수 방식으로도 2종목을 골라 봤어요. 그래서 가격이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주도주 매수 비싸다 하더라도 사보겠다 싶은 것을 2종목 골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전망을 토대로 한 거거든요. 제 전망은 지난번에 올라온 영상 주식 전망 영상 요걸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 간단히 여기서만 말씀드리면 제 전망은 미국장은 조정이 크게 있을 것이나 결국 이 조정은 단기 조정에 끝날 것이고 다시 소폭 상승할 것이다. 근데 한국장은 미국장 조정이 있을 시 반등이 잘 안 되고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을 것이다가 저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럼 그리고 인트로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어떤 종목을 꼽았는지를 말씀드리면 요 영상이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뽑았던 종목들은 K웹, YINN, 화장품주, 쿠팡, 삼성전자, 발레, 일본 상사 주식, TF 이렇게 뽑았었거든요. 대부분 다 2025년 가격이 괜찮을 때 팔았고요. 팔았고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더 올랐을 때 팔았으면 좋을 거긴 한데 어쨌든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고 그래서 이번 2026년 관심 종목도 좀 재미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일라이 릴레이입니다. 주도주로 뽑은 것 중에 한 종목으로 뽑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비만약이라는 것이 지금은 치료제지만 나중에 되면은 트레이닝 후에 헬스 보충제처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먹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알약일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알약 시장을 누가 선점할 것이냐를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미 노보노디스크 것의 약은 나왔는데 이게 같은 약 자체가 더 뒤에 나오게 된다면 일라일리크 더 뒤에 나오게 된다면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약 성분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단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펩타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과 먹었을 때 위에서 녹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에 복용해야 되고 30분부터 60분간 이제 금식을 해야 됩니다. 물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먹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반면에 일라이 릴리 거는 같은 단백질 펩타이드 기반이 아니고 그냥 알약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알약.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아무 때나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헬스 보충제 먹을 때 같이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늦게 나온다 하더라도 비만약이 치료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먹는 시장까지 확대가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봤어요. 물론 일반인들 그냥 먹기까지는 이제 이게 일반인들이 먹기 위해서 식약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 절차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가게 되고 그런 시대가 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일라이 릴리의 성장이 되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파벳인데요. 이제 많이들 이제 알파벳 되게 좋아하실 건데 저도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 AI 시대에서 승자는 알파벳이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이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AI 경쟁자인 알파벳과 오픈AI의 3분기 이번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보시면 오픈AI의 이번에 영업이익 손실이 8조 원이에요. 8조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이제 위워크 파산한 거 아시죠? 위워크가 파산할 때 그 손실이 얼마였냐면 연간 4조 원이었습니다. 4조 원. 그런데 오픈 AI는 분기당 8조 원씩 손해를 보고 있죠. 이 금액은 하이닉스가 이번 3분기에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기록적이다. 한 개 11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최대 두 번째로 큰 기업이 정말 깜짝 실적을 낸 것이 분기당 11조인데 매 분기마다 8조 원씩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큰 기업이 아니라 사실상 스타트업 기업이 대부분의 기업이 있으면 무너졌겠지만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소프트뱅크 다른 기업들이 돈을 지원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그들의 자회사로 넘어간 게 아니고 대출 투자 형식으로 돈을 지원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은 뭐 영업이익이 43조씩 나기 때문에 솔직히 8조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알파벳은 끄떡없거든요.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결국에는 알파벳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데이터 수급 차원에서도 알파벳이 유리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점점점 알파벳이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혹시나 오게 되면 더 모으고 혹시나 저점이 오지 않고 돌파가 이루어진다면은 돌파 이 경우에도 좀 더 매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게 알파벳과 일라이 릴리는 주도주로서 이제 매수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주입니다. 이제 작년에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서 화장품주를 썼었거든요. 요 PPT 화면 자체가 제가 작년에 올렸던 거를 약간만 고쳤습니다. 검은색은 작년에 썼던 부분인 거고 파란색은 이번에 제가 고친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정말 잘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중국 지수에 연동되는 모습은 보여요.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더군다나 아직까지 화장품이 많이 안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관세로 인해서 소비재주가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하나하나 팔 때 물건당 크게 이득을 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세로 생기는 손실이 타격이 커요. 그래서 이번 3분기에 코스맥스는 실제로 3분기 이제 마이너스가 크게 났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화장품주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이끌어가고 있고 중소기업은 이제 수익이 별로 없다 보니까 관세 영향을 크게 받아서 아직까지는 많이 안 오른 상태인데 제가 2026년을 기대할 때는 관세 효력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트럼프 관세가 이제 정부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새로운 법안으로 이제 관세를 유지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좀 요건에 안 맞는 관세들은 이걸 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그 인플레가 우려되는 종목들을 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 제해지는 품목에 소비재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약해지면 수혜는 소비재주가 받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가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쯤 이게 오를지는 내가 알 수가 없다. 2025년이 아니더라도 이제 2026년이든 7년이든 그냥 버티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2020년 샀는데 아직 제가 생각한 만큼 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뭐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가지고 있고 저점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제 대장주가 아모레퍼시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대장주가 바뀌었어요. APR이 대장주가 됐는데 처음에 봤었을 때는 이거 그냥 이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냥 주가 뻥튀기 때문에 대장주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살펴보니까 나름 저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주가만 오른 게 아니고 근본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더 기회가 오게 되면은 APR도 많이 매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화장품 주가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거 화장품 ETF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화장품 주를 동시에 사는 방식을 제일 선호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중국 반도체 바이오 로봇 ETF예요. 무슨 미국도 아니고 중국을 또 왜 하느냐 이거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제 중국을 되게 또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지금 중국 홍콩 발전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상 중국이 아픈 것은 미국이 관세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우방 세력들이 전부 다 똑같은 제재를 해버리면 정말 그건 아프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미 관세를 떼기 전부터 중국이 미국 수출 품목은 15% 정도도 안 됐어요. 15% 빠지는 거 괜찮다. 하지만 다른 우방들,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똑같이 관세를 일률적으로 15% 적용해버리고 미국이 한 대로 적용해버리면 그건 수출에 정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트럼프가 우리나라, 일본, 유럽 다 제재하느라 결국 연대를 하지 못했어요. 동맹을 통한 연대 제재가 안 되고 미국 혼자의 독자 제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는 오히려 바이든 때보다도 아프지가 않고 그래서 발전의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은 내내 성장을 했고요. 트럼프 2기 때도 사실상 크게 왔었을 때는 4년 내내 장기 우상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점이 중국 홍콩은 기업 단위가 아닌 하나의 큰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자신의 데이터라든가 중요한 기업 정보 같은 것을 다른 기업과 공유하지 않죠. 중요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데 중국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첨단 정보가 있으면 그걸 국가 차원에서 다 공유해가지고 다 뿌려버리고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I가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AI 기술들이 없으면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가 없는데 중국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 AI 정보라든가 기술들을 각 바이오 업체에 뿌려버릴 수 있어요. 공산주의니까. 그래서 어떤 기술에 대한 첨단 기술에 대한 이 혁신의 그 과실들을 여러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기업이 크지 않고 섹터 전반적으로 다 클 수가 있다고 봐서 ETF 투자가 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ETF로 투자하다 보니까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AI 산업 발전에 기대해서 오픈 AI에게 투자했다. 근데 AI 산업이 발전했어. 그런데 오픈 AI가 경쟁에 밀리면서 주가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사실상 이 전망은 맞았는데 기업을 고르는데 틀리면서 결국 이제 주식 수익을 못 얻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ETF로 투자하면은 그런 개별 기업을 고르는 리스크가 없으니까 괜찮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른 ETF가 어떤 것이냐면은 K웹, K스타, CHB,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K웹이 가장 일반적인 홍콩 기술주 투자입니다. 홍콩에서 알려진 대형 인터넷 기업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K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살 수 없는 소형, 그냥 나스닥 또는 코스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 수 없는 과창판에 들어와 있는 소형 기술주 중심 중소기업들을 살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캄브리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캄브리콘 많이 떴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과장판에 있는 캄브리콘 개별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못 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투자하려면은 K스타 같은 제 ETF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건데, K스타가 그 이제 중국에 지금 뜨고 있는 작은 반도체 중소기업주들, 로봇주들, 그리고 바이오주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K스타 좋게 보고 있고요. 아예 바이오로만 구성된 CHB, 요거 보시면 여기도 우시 바이오로직스랑 베이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진도 따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별 기업보다는 이게 섹터 전반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개별 기업보다는 이게 이제 ETF 쪽을 더 선호하는데, 베이징 자체도 혹시나 기회가 오면, 저점 매수 기회가 오면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건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ETF인데요. 요것도 보시면 유비테크가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홍콩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단위가 100주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럼 최소 300만 원 이상을 한 번에 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아직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고평가 주식에 300만 원 단위로 넣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단위 10,000원인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씩 보유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편하게 물타기 하는 방식으로 매수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LT, TMF, 유프로, TQQQ, 삼성 인버스 2X 코스닥 150입니다. 요건 한 번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제 전망에 따라서 고른 종목이거든요. 제 전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장은 조정이 있을 것이나, 큰 조정이 있을 것이나, 결국 단기 조정이 끝나고 소폭 상승하면서 끝날 것 같다. 그런데 한국장은 미국 조정이 있을 때 하락한 다음에 미국과 달리 반등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 조정이고 언제 상승할 것이냐의 기준은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올린 전망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왔던 어떻게 할 것이냐의 기준이 이것이었는데, 4.5%를 10년물 금리, 미국 10년물 금리가 4.5%를 돌파했다. 그럼 이거 주가 위험하다. 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고, 단기 주식을 정리하고 하락을 대비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 TLT가 뭐냐면은 미국 장기채 채권 ETF입니다. 4.5% 돌파하면은 최소한 4.5% 이상의 이자를 받고 있다가 하락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 팔면서 다시 주식을 사면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MF는 미국 장기채 ETF, TLT의 3배 ETF예요. 그러니까 3배 추종 ETF라서 좀 더 변동성이 큰 이익을 노려볼 수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정 중 4% 이상 하락이 되면 금리가 이게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다시 금리가 4%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10년물 금리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단기적으로 조정을 끝내고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 조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확대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주식을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이렇게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미국일 반등, 나스닥 이 3배 ETF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프로는 S&P 3배 추종 ETF죠. 반등을 노려가지고 이때 3배 추종 ETF를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의 경우 이렇게 반등을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하지 못하고 약간 횡보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하락했을 때 이제 인버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코스닥 인버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삼성 인버스 2X 코스닥 150, 이면은 떨어질 때는 코스닥이 더 잘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타이밍을 노려서 인버스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없이 4% 하회한다. 조정도 없이 갔는데 금리가 오를 것 같더니 안 오르고 그냥 4%에서 그냥 머물더라. 그러면 떨어질 걸 예상하지 않고 내 전망 틀렸구나.
떨어지지 않고 그냥 미국 주식 계속 가는구나 라고 봐서 제가 말씀드렸던 1번부터 4번 일라이릴리, 알파벳, 화장품주, 그다음에 중국 주식들 이런 거 좀 더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신문을 읽는데요. 신문을 볼 때마다 이제 2026년 어떤 종목이 유망할 것인가 내용들이 있으면 빠짐없이 읽는데 현재까지 신문을 보면서 그 누구도 최우선 픽으로 반도체를 뽑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반도체 좋을 거라 전망하고 있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반도체와 AI, 전력 인프라 그리고 우주 섹터까지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다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고른 종목에는 이런 종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소신대로 이제 이미 오른 주식 그리고 고평가 주식 이거보다 그냥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저평가 주식을 좀 골랐고 제 소신대로 이제 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전망보다 중요한 건 대응이에요. 전망 아무리 잘해도 그 충분히 오르기 전에 팔아버리면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망을 잘해서 오른다라고 했는데 오르고 난 다음에 떨어질 때까지 안 팔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망은 이렇게 하되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가급적 좀 더 좋은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시장 흐름 파악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 사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도 이 종목 아니더라 하더라도 좋은 종목이 보이면 그에 대한 영상을 올릴 것이고 특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일라일리라던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 타이밍이 왔다. 그럼 산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게시판 또는 영상을 통해서 따로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도주를 안 놓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성투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